다시 찾고 싶은 도시 인천을 주제로 한 디자인 대전이 열렸습니다. 대군역 일대에 대한 복개 사업이 조만간 추진될 전망입니다. 인천만 조력발전 사업의 환경성을 검토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10 인천 도시디자인대전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인천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에는 미주와 아시아 지역 등지의 세계 여러 국가들이 참여해 국제적 위상을 더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평화로운 일몰의 절경이 펼쳐지는 아암도에 돌고래 조형물이 빛나고 있습니다. 행운을 상징하는 돌고래는 섬을 찾는 사람들에게 밝은 분위기를 선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래포구와 소래철교, 아암도 해안공원을 대상으로 공간 디자인과 공공시설물 디자인이 전시돼 있는 이곳은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인천을 주제로 한 2010 인천 도시디자인대전 전시회장입니다. 공모전을 추진한 인천시는 시상식을 갖고 이번 전시회가 기존의 이미지를 재고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 도시 디자인을 통해서 글로벌한 그런 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만의 숨은 그런 아름다움이라든지 가치를 좀 발굴을 하고 발전시켜서 특히 이번 전시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주와 아시아 지역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의 작품이 공모돼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인천 안의 장소를 재탐구함으로써 도시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는 평가입니다. 전시회는 내달 1일까지 계속됩니다. 젊은 감각과 세련된 시선으로 재조명된 인천시의 정체성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이지은입니다. 고층 아파트와 옛날식 기와집, 주차장 등이 질서 없이 난립해 있는 백운역 일대에 대한 복개 사업이 곧 추진될 전망입니다. 시는 절개지에 위치한 철로를 지하화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상부 공간을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국철 1호선 백운역 일대의 전경입니다. 고가도로 아래로 난립한 주택과 상가, 주차장 등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실제 일부 주거 지역에는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부동산 업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천시는 최근 이 백운역 주변을 대중교통 환승장과 녹지 공간을 갖춘 친환경 입체 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 인근이 도로면보다 낮은 절개지에 위치해 복개 작업이 가능한 만큼 철로를 지하화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상부 공간을 녹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의 환경을 지켜주고 있는 녹지축이 복원됨으로써 도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운역 주변의 역세권이 발전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 내 국철 구간은 전 구간이 노면전철로 되어 있어 지역 간 단절로 인해 발전이 더디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절개지 형태인 백운역의 복개 사업이 완료되면 단절됐던 부평 3동과 십정동 지역의 연계로 인한 여러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향후 역사 바로 옆에 위치한 부평 아트센터와도 연계해 이곳의 문화기능 역시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위주로 해왔던 도시재생 사업이 백운역 입체화 사업으로 인해 전환기를 맞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전력을 만드는 조력발전은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이기도 하죠. 지난 25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 사업의 환경성을 검토하는 토론회가 열려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인천시 강화도 남부와 영종도 일대 해역 등 인천만 조력발전 사업의 타당성 및 환경성을 검토하는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전문가 및 단체, 일반인 등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 위주의 열린 의정을 표방했습니다.
그간 저탄소 녹색 성장 등 친환경 사업의 메카 도시로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던 인천시는 인천만 조력발전 사업 추진으로 국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원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연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으로 석유를 대체 효과를 한다면은 한 1년에 한 3,500억, 한 350만 배럴 정도가 해외의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 산업을 비롯한 여러 기대 효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해양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건설 기간 중에 취업 유발 효과, 즉 고용 효과가 약 한 6만 4천 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민관 상호 협동 방안으로 녹색 성장 도시를 구현하는 조력 발전 사업이 시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지난 23일 북한군의 포격 이후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된 연평도에 식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 측은 피격 이튿날인 24일부터 연평도에서 주민들과 기관 직원들에게 식사 대접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인천과 연평도를 오가는 보급선의 정기적인 운항이 어려워 식량 배급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연평도 피격으로 연평도에서 인천 및 기타 지역으로 피난온 학생들의 4사분기 수업료와 입학금 및 운영 지원비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들의 급식비에 대해서는 급식학교에서 상황 종료 후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청구토록 하고 이를 위해 긴급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 국영항공사인 피네어가 현재 주 4회 운항 중인 인천 헬싱키 노선을 내년 3월부터 주 7회로 증편합니다. 야니 페우쿠리는 피네어 한국 부사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시장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향후 운항 횟수를 늘릴 것이라면서 유럽과 아시아 간 최단 노선인 헬싱키는 타 유럽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편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11월 30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